우리 구독자님,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런 느낌 드신 적 있으시죠? 분명 내 집인데. 카페처럼 설레는 공간이 아니라 야근 끝나고 잠깐 들른 대기실 같은 느낌, 불은 켜져 있는데 공기도 마음도 애매하게 차가운 그 집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돈은 꼬박꼬박 나가는데 이상하게 늘 피곤하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통장은 물 새듯이 빠져나가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집의 구조와 물건들이 제 기운과 재물운을 같이 빼먹고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께 드릴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집 안에 있는 몇 가지 차가운 것들만 빼도 몸이 먼저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돈의 흐름이 정말로 달라진다는 것. 이건 미신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변화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패턴에서 이미 확인된 현실입니다. 풍수에서는 집을 그냥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바깥 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옷을 고를 때도 나에게 맞는 색과 재질을 신경 쓰듯이 집의 기운을 어떻게 입고 살고 있는지가 재물의 그릇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옛날식으로 여기 두면 큰일 난다, 이런 겁주기 말투가 아니라 요즘 아파트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풍수적 가치, 문화적 의미, 그리고 실용적인 효능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우리 구독자님이 당장 오늘부터 바꿔볼 수 있는 것들만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거대한 공사나 비싼 소품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몇 가지 차가운 것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게 재물운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실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집 기운과 재물운, 인테리어를 같이 공부하면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두세요. 이 작은 클릭 하나가 집과 통장이 동시에 따뜻해지는 첫 버튼이 될 거고, 오늘 영상에서 이거 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채널이 우리 구독자님 경험으로 채워질수록 모두가 같이 대박 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거실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실은 예전 한옥으로 치면 대청마루이자 사랑채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곳이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얼굴이었죠. 현대 아파트에서도 거실은 집의 심장, 기운의 온도를 정하는 보일러실 같은 공간입니다. 문제는 이 심장 한가운데 유리 테이블, 금속 달이 달린 테이블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면 정말 세련돼 보이고 인스타에 올리기에도 좋지만 몸이 느끼는 온도는 전혀 다릅니다. 퇴근하고 돌아와서 가방, 영수증, 노트북, 배달 음식, 맥주 캔까지 전부 그 유리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으면 우리 몸은 그 위에서 쉰다기보다 늘 정리해야 할 일,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기분을 느낍니다. 손을 올려놔도 차갑고 딱딱한 촉감이 먼저 오고 무의식 중에 몸이 긴장을 풀지 못해요. 저도 예전에 유리 테이블을 쓰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상하게 집에서 쉬어도 쉬는 느낌이 안 나고 항상 머리가 붙잡혀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테이블을 나무 상판과 두꺼운 패브릭으로 바꾼 뒤부터는 TV 앞에 앉아 있으면 진짜 카페 소파처럼 몸이 살짝 녹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집 기운이란 게 진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풍수에서는 거실 중심을 집안 기운이 모였다가 퍼져나가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 중심이 차갑고 딱딱하면 집 전체가 서늘한 창고처럼 되고 재물 기운도 머물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기만 한다고 보는 거죠. 반대로 중심이 따뜻해지면 사람도, 대화도, 돈도 자연스럽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은 엄청 간단합니다. 유리 테이블을 무조건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손이 닿는 첫 표면을 바꾸는 겁니다. 두꺼운 패브릭 러너 하나 깔고 그 위에 나무 트레이와 책, 작은 화분만 올려보세요. 이거 진짜 무조건 한 번은 해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손이 닿는 순간 느껴지는 촉감이 바뀌고 그 촉감이 우리 뇌에게 여기는 긴장하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곳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몸이 먼저 풀리고 몸이 풀리면 생각이 풀리고 생각이 풀리면 지갑을 여는 패턴도 달라집니다. 충동적으로 쓰던 돈이 조금씩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재물운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댓글 한번 같이 써볼까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 집에서 제일 차가운 것이 뭔지 떠오르는 그대로 댓글에 제일 차가운 것. 이렇게 한 줄로 적어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 만약 지금까지 얘기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 집 얘기 같은데 싶은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잘 오셨습니다. 이 채널은 우리 구독자님 같은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채널이고 지금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집 기운, 돈의 흐름, 일상의 루틴까지 전부 같이 정리해 드릴 거라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구독 잘했다. 이게 진짜 로또 당첨입니다. 급이네. 이런 생각 분명 한번 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철제 가구와 원룸 구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자취하는 분들, 오피스텔에 사는 분들. 이건 내 얘기다 하실 거예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싸고 튼튼한 철제 선반, 철제 행거, 철제 책장을 하나둘 들이기 시작하면 방을 둘러보는 순간 사방이 쇠창살 같은 선으로 둘러싸인 구조가 됩니다. 겉으로 보면 깔끔하고 심플해 보이지만 하루 종일 회사에서 긴장하고 돌아온 몸이 쉬기에 이 공간은 너무 날카롭습니다. 누워 있어도 어딘가 임시 대기실에 누워 있는 느낌. 오래 눕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잠자리. 그래서 자꾸만 핸드폰을 붙잡고 새벽까지 버티게 되는 패턴이 만들어져요. 풍수에서는 금속과 유리 같은 재질이 음기를 끌어들이고 특히 과하면 사람의 의욕과 생기를 조금씩 갉아먹는다고 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여기는 잠깐 머물다 나갈 곳이다라는 메시지가 공간 곳곳에 박혀 있는 셈이고 우리 뇌는 거기에 맞춰서 행동합니다. 저도 자취 초기에 방 한쪽 벽을 전부 철제 선반으로 채운 적이 있습니다. 이사 온 첫날에는 수납이 잘 돼서 기분이 좋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하게 방에 있으면 집중이 안 되고 책을 펴도 3줄 이상이 머리에 안 들어오고 할 일을 미루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때 한번 대청소를 하면서
철제 선반 위를 전부 라탄 바구니와 천 수납함으로 덮고 눈에 들어오는 면적을 부드러운 재질로 바꿨더니 신기하게도 똑같은 방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책상인데도 몸이 훨씬 빨리 자리 잡고 오늘 이거 하나만 해보자라는 마음이 훨씬 가볍게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실천은 이겁니다. 철제 가구를 한 번에 다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보이는 쇠를 줄이세요. 선반 위는 바구니와 천으로, 침대, 머리 맡은 쿠션과 패브릭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선들을 둥글고 부드럽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이 방의 정체성이 짐 쌓아두는 창고에서 내가 머무는 방으로 바뀌고 머무는 방이 되면 생각이 길어지고 생각이 길어지면 돈 쓰는 선택도 길게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풍수의 현대적 해석이고 하루하루 쌓이면 재물운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님께 댓글 미션 하나 더 드릴게요. 철제 선반, 철제 행거, 철제 침대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손대고 싶은 것 하나만 골라서 무조건 먼저 바꿀 것 응응응 이렇게 한 줄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집이 답답하다. 돈이 안 모인다. 그런데 뭐부터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진짜로 이 채널 구독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처럼 실체 있는 풍수와 생활 루틴까지 같이 다뤄 드릴 거라 제가 장담하는데 꾸준히 따라오시면 요즘 이상하게 일이 풀린다. 이상하게 통장이 안정된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침실과 재물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첫 생각이 개운하다. 오늘은 뭐든지 해볼 수 있겠다의 날과 또 피곤하다. 오늘도 그냥 버텨야지 날. 이 둘의 차이는 생각보다 집 구조에서 많이 나옵니다. 풍수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자리 중 하나가 바로 침대 머리 위 1m 공간입니다. 자는 동안 머리 위로 어떤 기운이 내려오는지, 어떤 물건이 얹혀 있는지가 사람의 복, 건강, 재물에 직접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현대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뇌는 눈을 감고 있을 때도 공간의 구조를 기억합니다. 머리 바로 위에 떨어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깊은 잠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자면서도 몸이 미세하게 경계 모드로 남아있게 돼요. 머리 위에 유리 액자, 금속 선반, 빽빽한 책장, 각진 조명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침실이라면 8시간을 자도 6시간 잔 느낌밖에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게다가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결정력이 흐려지고 충동적인 소비, 즉흥적인 선택이 늘어납니다. 저도 한동안 침대 머리 위에 책장을 올려둔 적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똑똑해 보이고 공간 활용도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침마다 느껴지는 묵직한 피로감이 너무 당연한 일상이 됐어요. 그러다 이 책장을 옮기고 머리 위를 완전히 비운 뒤에야 잠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실천은 아주 분명합니다. 침대 머리 위 1m 안에는 유리, 금속, 각지고 무거운 물건을 두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아무것도 두지 않고 비워둔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뭔가 걸어야 한다면
부드러운 패브릭, 모서리가 둥근 그림. 따뜻한 색감의 가벼운 소품 정도로만 채워주세요. 이 작은 차이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몸이 확실히 대답해 줍니다. 요즘 이상하게 아침이 좀 덜 힘들다. 이런 느낌이 오기 시작하면 이미 재물운도 서서히 방향을 튼 겁니다. 돈은 결국 깨어있는 내가 결정하는데, 잠이 망가지면 결정이 흐려지고, 결정이 흐려지면 돈이 새게 됩니다. 반대로 잠이 단단해지면 결정이 또렷해지고, 또렷한 결정 위에서 쓰고 모으는 패턴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돈이 남는다는 상황이 진짜로 펼쳐집니다. 이건 됩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님께 이런 댓글 미션 드릴게요. 침실 머리 위를 떠올려 보시고, 지금 머리 위에 올려둔 것 끙응응, 제일 먼저 치울 것 끙응응, 이렇게 한 줄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머릿속에 우리 집 구조가 슬슬 그려지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저기부터 손대야겠다 하는 자리들 떠오르시죠? 그런 자리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딱 눌러두시면 앞으로 나오는 영상 하나하나가 우리 구독자님 집 기운 정리하는데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맞춤 가이드가 될 거고, 꾸준히 따라오시면 진짜 대박 날 겁니다. 이제 네 번째, 현관과 복도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현관은 예전부터 복이 드나드는 입구라고 불렸습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밖에서 끌고 들어온 세상일을 한번 걸러내고 집의 기운으로 전환시키는 필터 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집들을 보면 현관에 신발이 바닥을 덮고 택배 박스, 마른 우산, 장을 보고 온 물건들이 늘 쌓여 있고, 심지어 현관문이 끝까지 시원하게 열리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가면서 문을 열었는데 반쯤 가다가 신발장이나 짐에 탁 걸리면 그날 하루의 시작이 반쯤 막힌 상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가기도 복잡하고 들어올 때도 복잡하고 무언가를 늘 넘어서 드나드는 집인 거죠. 저도 예전에 이런 현관을 가진 집에서 살 때 이상하게 집을 나갈 때마다 마음이 조급했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문 앞에서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집 안은 분명 나를 맞이해야 하는 공간인데 현관이 늘 나를 밀어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 먹고 현관을 싹 비우고 문이 끝까지 시원하게 열리도록 가구 위치를 다시 잡고 바닥에는 오늘 신고 나갈 신발 2켤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생매트 하나를 새로 깔았죠. 그날 이후로 집을 나갈 때 느껴지는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저녁에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문이 콱 막히지 않고 부드럽게 열리면서 따뜻한 매트가 발을 받쳐주는 그 느낌. 그 순간 오늘 하루 그래도 잘 살았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왔어요. 풍수적으로 보면 현관이 막혀 있으면 좋은 기운이 문 앞에서 한 번씩 넘어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아침마다 현관에서 에너지를 쓰면 하루 시작부터 이미 지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이래서도 베스트 퍼포먼스를 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실천은 이것입니다. 현관과 복도만큼은 집에서 가장 먼저 길을 터 주세요. 문이 끝까지 열리도록 가구와 짐 위치를 바꾸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물건을 없애고 눈에 들어오는 한 면을 완전히 비워서 여기는 통로다, 길이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현관과 복도 길을 열어두면 진짜 신기하게도 사람 관계, 일의 흐름, 돈의 흐름도 덜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걸 로또 당첨입니다. 수준의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답답하게 꼬이는 일은 줄어들었다라는 체감은 우리 구독자님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변화는 됩니다.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여기서 댓글 한 줄 같이 남겨볼까요? 현관을 떠올려 보시고 우리 집 현관에서 제일 먼저 치울 것 응응응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쓰고 나중에 실제로 치운 날 다시 와서 실천 완료라고 한 번 더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그래,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올라오셨다면 이 채널이 제 역할을 한 거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나올 영상들이 우리 구독자님 집과 인생의 전부 투자처럼 쌓여갈 겁니다. 진짜로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은 얘기를 실제 삶에 녹여 넣을 수 있는 내 달짜리 실천 플랜을 정리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거실과 침실, 이 두 군데만 봅니다. 거실 중심 테이블과 침대 머리 위 1m. 이 두 자리에 있는 유리와 금속, 각진 물건을 전부 체크하고 패브릭과 나무로 덮거나 치워버리는 달로 쓰세요. 두 번째 달에는 현관과 복도를 집중적으로 정리합니다. 문이 끝까지 열리도록 길을 만들고 바닥에 널린 신발과 박스를 치우고 눈에 들어오는 면을 비우는데 한 달을 투자합니다. 이 두 달만 제대로 해도 집 공기가 확 달라지고 이상하게 요즘 덜 지친다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겁니다. 세 번째 달에는 침대 밑, 소파 밑, 문 뒤, 복도, 끝, 냉장고, 위 같은 숨겨진 짐들을 꺼냅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은 과감하게 나누거나 버리고 남겨야 할 것들은 문이 닫히는 수납장 안으로 모아 넣는 달로 정해보세요. 네 번째 달에는 집의 색과 소품을 조정하는 달입니다.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구역을 하나. 골라 쿠션, 러그, 매트, 작은 조명 정도만 바꿔서 따뜻한 톤과 자연스러운 재질을 입혀보는 겁니다. 이 네 달이 지나면 집이 나를 도와주는 느낌이다라는 말이 진심으로 나올 겁니다. 이건 진짜 됩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에서 드린 이야기는 결국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립이 차가우면 몸이 지치고, 몸이 지치면 선택이 흐려지고, 선택이 흐려지면 돈이 샌다. 반대로 집이 따뜻해지면 몸이 풀리고, 몸이 풀리면 선택이 또렷해지고, 선택이 또렷해지면 돈이 남기 시작한다. 이 단순한 순서를 우리 구독자님 실제 삶에서 한번 검증해 보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이거 해보세요. 거창한 것부터 말고 오늘 영상 끄고 딱 한 가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제일 차가운 것 하나 치우기만
실천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몇 주를 지켜보시면 분명히 어떤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그때 우리 구독자님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아, 이 채널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었구나. 내 삶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 순간이 오면 그게 바로 우리 구독자님의 첫 번째 재물운 전환점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집 기운과 돈의 흐름을 함께 정리해 드릴 거고, 우리 구독자님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이 채널을 같이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께 가면 진짜로 대박 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영상 끄시고 우리 집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고,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그 자리 하나만 오늘 안에 움직여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언젠가 우리 구독자님 인생에서 그때 그 선택이 진짜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기억되는 날이 분명 올 겁니다.